전북 전주에 있는 한민간 동물보호센터에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유난히 오래 기억하는 게 한 마리가 있었다. 이름은 해랑이었다. 10살이 된 흰색 진돗개였고 몇 달 전까지는 한 노인과 함께 살았다. 오랫동안 해랑을 돌보던 보호자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 가운데 누구도 해랑을 계속 맡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해랑은 보호센터로 오게 되었다. 처음 센터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해랑은 낯선 사람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반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는 일이 더 이상 새로운 기회처럼 느껴지지 않는 듯했다. 해랑에게는 낡은 연한 파란색 방석 하나가 있었다. 구조 당시 함께 들어온 물건이었고 센터에서도 계속 사용하게 해준 유일한 개인 물품이었다. 임시 보호 공간이 바뀌어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도, 입양 행사에 참가할 때도 그 방석만은 늘 해랑과 함께였다. 직원들은 해랑이 낯선 환경에서 불안을 덜 느끼도록 매번 그 방석을 챙겼다. 어느 순간부터 그 방석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해랑에게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번 주말 열린 입양 행사는 해랑에게 7번째 기회였다. 이전 6번의 결과는 모두 같았다. 흰 털과 진돗개, 특유의 단정한 인상 때문에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입양 상담이 시작되면 분위기는 곧 달라졌다. 10살이라는 나이, 앞으로 예상되는 건강관리, 관절 상태, 노령견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설명될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씩 다른 개들에게 옮겨갔다. 센터 역시 그 현실을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었지만 실제 입양 현장에서는 어린 개가 훨씬 빠르게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노령견은 처음부터 선택지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었다. 직원들은 그런 판단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입양은 단순한 호감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었고 가족의 생활 방식과 경제적인 여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까지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그 합리적인 판단들이 반복될수록 해랑에게 남는 것은 언제나 같은 결과였다. 그날도 상황은 빠르게 흘러갔다. 어린 강아지들의 입양 상담이 먼저 진행됐고 몇몇 개들은 행사 시작 후 오래 지나지 않아 새로운 가족이 결정됐다. 입양 신청서가 하나씩 작성될수록 보호센터 직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해랑에게 향했다. 해랑에게도 기회가 오기는 했다. 문제는 그 기회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처음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였다. 가족은 진돗개를 좋아했고 해랑의 차분한 성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오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어린 개를 원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결국 그 가족은 2살이 되지 않은 다른 개의 상담으로 넘어갔다. 누구도 해랑에게 잘못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해랑에게는 또 한 번 선택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남았다. 2번째로 상담을 요청한 사람은 혼자 사는 여성이었다. 조용한 성격의 개를 원했고 처음에는 해랑의 조건이 잘 맞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직원이 노령견의 정기검진과 관절 관리 가능성을 설명하자 고민이 깊어졌다.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가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 결국 그 여성 역시 입양을 결정하지 못했다. 상담 기록에는 특별한 문제가 적히지 않았다. 단지 이번에도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추가됐다. 3번째 가족은 주말마다 캠핑과 장거리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처음에는 진돗개의 체력과 충성심을 기대했다. 하지만 해랑의 나이와 가벼운 관절 퇴행 소견을 확인한 뒤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긴 산책과 잦은 야외 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더 젊은 개가 그 가족에게는 적합했다. 해랑에게 찾아온 3번째 가능성도 그렇게 끝났다. 하루 동안 3번의 관심이 있었고 3번 모두 다른 선택으로 이어졌다. 직원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이전 행사에서 해랑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어느 정도 반응을 유지했다. 누군가 상담을 시작하면 주변의 변화에도 관심을 보였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완전히 마음을 닫지는 않았다. 그러나 7번째 행사에서는 그 변화가 빠르게 나타났다. 해랑은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했다. 어린 개들의 입양 절차가 진행되고 보호 공간이 하나씩 비어가는 동안에도 해랑의 상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직원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입양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다. 몇 달 더 기다리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다. 건강 상태 역시 당장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문제는 해랑이 기다리는 일을 포기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다. 해랑을 담당하던 직원들은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 처음 센터에 왔던 해랑에게는 아직 기대가 있었다. 낯선 사람과 새로운 공간을 경계하면서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보였다. 입양 행사에 처음 참석했을 때도 사람들의 접근을 완전히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6번의 실패가 쌓인 뒤에는 반응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번 행사에서 그 변화는 더욱 분명했다. 해랑에게 낡은 파란색 방석은 여전히 가장 익숙한 물건이었다. 사람들은 계속 바뀌었고 관심을 보였던 가족들은 결국 다른 개를 선택했다. 행사 장소도 매번 달랐다. 센터의 보호 공간 역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방석만은 늘 남았다. 직원들은 해랑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반복되는 경험이 한 동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기대했다가 다시 보호센터로 돌아오는 과정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 기대하지 않는 편이 더 편해질 수도 있었다. 그날 오후, 입양이 결정된 개들의 서류가 차례로 정리되는 동안 해랑의 신청서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7번째 행사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어린 개들은 하나둘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해랑에게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도 모두 다른 결정을 내렸다. 센터 직원들은 서로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해랑이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불안한 것은 따로 있었다. 지금까지 해랑은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개였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직원들은 해랑이 더 이상 누구의 선택도 기다리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해랑의 7번째 입양 행사가 끝나가면서 가장 오래 그 곁을 지켜본 사람은 담당 직원 윤예진이었다. 34살인 혜진은 전주의 이 보호센터에서 여러 해 동안 구조견의 입양 상담과 사후 관리를 맡아왔다. 사람에게 경계가 심한 개도 보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개도 많이 보았다. 하지만 해랑처럼 거절이 반복될수록 기대 자체를 줄여가는 노령견은 그녀에게도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해랑이 보인 변화는 이전 6번과 분명히 달랐다. 센터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해랑은 낯선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을 닫은 상태는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입양 상담을 위해 관심을 보이면 주변의 변화를 살폈고 사람에 따라서는 조심스럽게 관심을 유지하기도 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입양 행사에서는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이 있으면 그쪽을 의식했고 직원들도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 번째와 네 번째 행사를 지나면서 반응은 점점 짧아졌다. 5번째 행사부터는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오래 기대하지 않는 듯했고 6번째 행사가 끝난 뒤에는 낡은 파란색 방석을 찾는 시간이 훨씬 빨라졌다. 혜진은 그 변화를 단순한 성격 문제로 보지 않았다. 10살이라는 나이는 입양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었다. 해랑은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었지만 관절에 가벼운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었다. 어린 개를 입양하면 긴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노령견의 시간은 짧게 느껴질 수 있었다. 치료비나 돌봄 부담을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들이 해랑에게는 매번 같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었다. 진돗개라는 특성도 입양 상담에서 자주 설명해야 했다. 성견이 된 진돗개는 낯선 사람에게 곧바로 친밀함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한번 관계를 형성하면 깊은 신뢰를 보이지만 그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었다. 해랑은 오랫동안 한 보호자와 살았고, 그 관계가 갑자기 끝난 뒤 보호센터로 들어왔다. 새로운 가족에게 곧바로 마음을 여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다. 혜진은 상담 때마다 이 점을 숨기지 않았다. 입양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다시 파양되는 일을 막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센터의 형편도 마냥 여유롭지는 않았다. 구조 요청은 계속 들어왔고, 새로 들어오는 개들이 있을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조정해야 했다. 해랑은 이미 상당한 기간을 센터에서 보냈다. 누구도 해랑에게 당장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직원들 역시 그런 방식으로 입양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래도 혜진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령견의 입양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 어린 개들이 빠르게 가족을 찾는 동안 해랑의 기록만 계속 쌓이는 상황은 그녀에게 점점 무거운 걱정이 되었다. 그 때문에 이번 행사 당일 아침, 혜진은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다. 해랑이 낡은 파란색 방석과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뒤 한 사람에게 보냈다. 상대는 익산에 사는 57살 강미선이었다. 미선은 보호센터의 정기 후원 명단을 통해 혜진이 알게 된 사람이었다. 사료와 진료비 지원이 필요할 때 여러 차례 도움을 보냈고, 특히 나이가 많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에게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미선 역시 오래전부터 노령견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각과 결정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었다. 새해 전,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반려견을 14살이 넘어서 떠나보낸 뒤 미선은 다시 개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일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보호센터를 돕는 일은 계속했지만 직접 입양하는 문제에서는 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혜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특정 개를 적극적으로 권한 적은 없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혜진은 해랑의 사진과 기본적인 정보만 보냈다. 10살의 흰색 진돗개라는 사실, 관절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이미 여러 차례 입양 행사에 참가했다는 내용을 간단히 전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덧붙였다. 이번이 해랑의 7번째 입양 행사라는 것이었다. 그 문장에는 억지로 동정을 요구하는 표현도 없었고, 반드시 와 달라는 부탁도 없었다. 혜진은 미선이 부담 때문에 더 멀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혜진은 미선에게서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직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랑에게 관심을 보였던 세 가족이 차례로 다른 선택을 하고 남아있던 입양 상담도 거의 끝나면서 기대는 빠르게 낮아졌다. 다른 직원들도 해랑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누군가에게 노령견을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다. 입양은 선의만으로 유지되는 일이 아니었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결정해야 했다. 혜진에게 더 마음에 걸린 것은 해랑이 이제 사람의 관심에 거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전에는 입양 상담이 시작되면 최소한 주변의 변화를 인식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그날 3번의 기회가 사라진 뒤에는 반응이 훨씬 줄었다. 혜진은 해랑이 사람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복된 경험 때문에 기대하는 법을 스스로 줄여가는 것처럼 느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줄어들 수 있다는 단순한 방식이 어느새 해랑의 습관이 되어가는 듯했다. 센터 직원들은 마무리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해랑의 입양 신청서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혜진은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미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었다. 한 번의 사진만 보고 10살짜리 개의 남은 삶을 책임지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접수 담당 직원에게 새로운 방문자가 왔다는 연락이 전달됐다. 행사의 다른 개들에 대한 문의는 아니었다. 방문자는 이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익산에서 온 57살의 강미선이었고 그녀가 확인하고 싶어 한 개는 단 한 마리였다. 7번째 입양 행사에서도 결국 선택받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흰색 진돗개, 해랑이었다. 강미선이 보호센터에 도착했을 때 윤예진은 먼저 해랑을 보여 주기보다 그동안의 기록부터 설명했다. 미선은 이미 사진과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왔지만 실제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은 훨씬 많았다. 해랑은 10살이었고 가벼운 관절 퇴행 소견이 있었으며 낯선 환경과 사람에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진돗개였다. 무엇보다 보호센터에 들어온 뒤 7차례의 입양 행사에 참여했지만 아직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그날만 해도 새 가족이 관심을 보였다가 결국 다른 개를 선택했다. 혜진은 좋은 점만 강조하지 않았다. 해랑은 어린 개처럼 금방 친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새로운 집에 간 뒤에도 한동안 식사나 수면, 배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불안정할 수 있었다. 관절 상태 역시 현재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더 들면서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할 수 있었다. 보호센터는 입양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보다 오래 유지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미선이 해랑의 나이와 현재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상황만큼은 피해야 했다. 미선은 그런 설명을 끝까지 확인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해랑이 사람에게 얼마나 애교가 있는지,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같은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먹고 있는 사료가 무엇인지, 관절 검진은 어느 정도 주기로 받았는지, 낯선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지를 하나씩 확인했다. 혜진은 그 질문들이 이전 입양 상담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해랑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물었다. 산책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 다른 개와 잘 지낼 수 있는지, 여행에 데려갈 수 있는지, 가족에게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그것들은 모두 필요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미선은 해랑이 새로운 가족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보다 새로운 가족이 해랑에게 무엇을 맞춰줘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있었다. 혜진은 미선에게 해랑이 보호센터에서 보이는 가장 뚜렷한 습관도 설명했다. 해랑에게는 구조 당시부터 함께 있던 낡은 연한 파란색 방석이 있었다. 보호 공간이 바뀌거나 입양 행사에 참가할 때도 직원들은 그 방석을 계속 챙겼다. 다른 물건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해랑은 낯선 상황에서 그 방석이 있으면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특히 입양 행사에서 선택되지 않은 뒤에는 그 방석에 의지하는 모습이 더 뚜렷해졌다. 미선은 그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만약 입양이 결정된다면 방석도 반드시 함께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혜진에게는 아주 사소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조금 안심했다. 새로운 집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오래된 물건을 버리고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바꾸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해랑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하고 새로운 물건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의 익숙함일 가능성이 컸다. 미선이 그날 갑자기 노령견을 입양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익산에서 혼자 생활하며 오랫동안 반려견과 함께 지낸 경험이 있었다. 새해 전까지 미선에게는 14살이 넘도록 함께한 개가 있었다. 오랜 시간 가족으로 지낸 반려견을 떠나보낸 뒤 미선은 다시 개를 키우는 일을 계속 미뤘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생명을 다시 가족으로 맞이하면 언젠가 또 같은 이별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미선은 직접 입양하는 대신 보호센터를 후원해왔다. 사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있으면 도움을 보냈고 치료가 필요한 구조견의 진료비 모금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다. 특히 나이가 많아 입양 순위에서 밀리는 개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럼에도 막상 한 마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데려오는 일에는 선을 넘지 못했다.
혜진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 미선에게 입양을 권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랑의 사진에는 미선이 외면하기 어려운 정보가 함께 있었다. 이번이 7번째 입양 행사라는 사실이었다. 사진 속 해랑이 특별히 불쌍해 보여서만은 아니었다. 미선은 여러 보호동물의 사정을 접하면서 노령견에게 시간이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었다. 어린 개에게는 다음 행사라는 말이 비교적 쉽게 따라붙었지만 10살이 된 개에게 다음 기회가 언제나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미선이 동정심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다. 혜진은 그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 해랑은 앞으로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었고 새 집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었다. 진돗개의 특성상 한 사람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예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었다. 입양한 뒤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보호센터에 돌아오게 된다면 해랑에게는 이전보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었다. 미선은 자신의 생활 조건과 해랑의 상태를 함께 검토했다. 익산의 집에서 반려견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있었고 장시간 집을 비워야 하는 생활도 아니었다. 어린 개에게 필요한 많은 활동량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차분한 노령견의 생활을 맞추는 편이 현재의 생활 방식과 더 잘 맞았다. 정기적인 동물병원 방문과 관절 관리 비용도 감당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해랑이 빠르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보호센터에서는 마지막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입양 후 일정 기간 동안 상태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 문제가 생기면 센터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는 점, 예방접종과 건강관리 기록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도 안내됐다. 미선은 필요한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 절차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해랑이 오늘 하루 이미 3번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다시 설명했다. 이전 6번의 행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지금은 낯선 사람에게 적극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설명도 덧붙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미선의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가 이곳까지 온 이유 자체가 바로 그 기록 때문이었다. 해랑이 어린 개처럼 밝게 반응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가족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미선을 움직이게 했다. 혜진은 그제야 해랑과 미선이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미선에게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설명했다. 이름을 계속 부르거나 억지로 관심을 끌 필요도 없었다. 해랑이 먼저 새로운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일 시간을 주는 편이 좋았다. 미선 역시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랑은 이미 하루 동안 3번의 관심과 3번의 거절을 경험한 뒤였다. 직원들도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 미선 역시 자신이 선택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랑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해랑이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했다. 잠시 뒤 해랑은 오랜 시간 만에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활발한 반응도, 갑작스러운 친밀함도 아니었다. 그러나 혜진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3번째 거절 이후 거의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던 해랑이 미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작은 변화였기 때문이다. 입양 절차는 결국 완료됐다. 해랑의 기록에는 처음으로 새로운 보호자의 이름이 정식으로 올라갔다. 혜진은 낡은 파란색 방석도 함께 챙겼다. 미선은 새 집에 더 좋은 방석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대신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해랑에게 그 물건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들었기 때문이다. 7번의 행사 동안 해랑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중 누구도 끝까지 해랑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처음에는 같은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에 도착한 강미선은 해랑에게 젊음이나 활발함을 요구하지 않았다. 지금의 나이와 불편함, 시간이 필요한 성격까지 포함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날 보호센터에서 해랑의 입양 서류는 처음으로 미완성 상태로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혜진은 이것이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호센터에서 가족으로 등록되는 것과 새로운 집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해랑에게는 아직 낡은 파란색 방석 외에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제부터 확인해야 할 것은 미선의 집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천천히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일이었다. 입양 절차가 마무리된 뒤 해랑은 강미선과 함께 익산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윤예진은 출발 전까지 해랑이 사용하던 사료와 건강 기록, 관절 관리에 관한 주의사항을 다시 정리해 주었다. 무엇보다 낡은 연한 파란색 방석을 반드시 익숙한 물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미선 역시 처음부터 새로운 집에 맞추려 하지 않고 해랑이 스스로 생활의 규칙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보호센터에서 가족의 이름을 얻는 일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해랑에게 그 집이 실제로 자신의 집이 되는 과정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미선은 해랑을 위해 생활 공간을 단순하게 준비했다. 사료를 먹는 곳과 물을 마시는 곳, 쉬는 장소를 자주 바꾸지 않았고 파란색 방석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두었다. 새로운 장난감이나 물건을 한꺼번에 늘리지도 않았다. 오랫동안 반려견을 키운 경험이 있었던 미선은 낯선 환경에 들어온 노령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관심보다 예측할 수 있는 생활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준비에도 불구하고 해랑은 처음부터 그곳을 안전한 장소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식사 습관이었다. 해랑은 정해진 양의 사료를 매우 빠르게 먹었고 먹는 동안에도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보호센터에서 굶은 적은 없었지만 언제 또 다른 공간으로 옮겨질지 알 수 없는 생활이 오래 이어진 탓인지 음식이 항상 같은 시간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는 듯했다. 미선은 사료의 양이나 시간을 갑자기 바꾸지 않았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했고 다 먹은 뒤에도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다. 잠을 자는 모습도 비슷했다. 해랑은 충분히 쉬는 것처럼 보여도 깊게 안정되는 시간이 짧았다. 작은 생활 소리가 생기면 곧바로 경계가 높아졌고 쉬는 동안에도 언제든 다른 곳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대비하는 듯했다. 냉장고가 작동하는 소리, 공동주택 복도에서 들리는 출입 소리, 이웃집에서 나는 일상적인 생활 소리도 처음에는 해랑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미선은 그 반응을 문제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새로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개에게는 평범한 소리조차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해랑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집 안에서도 출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파란색 방석 역시 그 주변을 벗어나지 않았다. 미선이 다른 공간에 있어도 해랑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 가까이 있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미선이 어디에 있는지는 계속 확인했다. 아직 따라다닐 만큼 신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보호자가 갑자기 사라지는지 확인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처럼 보였다. 첫 주 동안 이런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미선은 해랑이 자신에게 빨리 정을 붙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보호센터에서 혜진이 강조했던 것도 같은 내용이었다. 해랑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에게 빠르게 적응하는 훈련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도 같은 사람이 남아있고 같은 생활이 반복된다는 경험이었다. 미선은 해랑이 편안함을 느끼는 자리를 억지로 바꾸지 않았다. 가까이 오도록 계속 유도하지도 않았고 집 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갑자기 접촉하는 일도 피했다. 식사 시간과 짧은 산책 시간, 휴식 시간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했다. 해랑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에 작은 사건이 생겼다. 미선은 집에서 사용하던 접이식 의자를 정리해야 했다. 평소라면 아무 의미도 없는 생활용품이었다. 하지만 해랑은 접이식 의자가 정리되는 상황을 접한 직후 이전과 전혀 다른 수준의 불안을 보였다. 그동안 조금씩 낮아지고 있던 경계가 다시 높아졌고
파란색 방석을 자신의 가장 안전한 자리로 삼으려는 반응이 강해졌다. 미선은 처음에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큰 생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식사 시간도 같았고 산책 방식도 달라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평소와 달랐던 것은 접이식 의자를 정리했다는 사실뿐이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해랑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다. 미선은 바로 혜진에게 상황을 알렸다. 혜진 역시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해랑이 참가했던 입양 행사들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보호센터의 입양 행사에서는 방문객을 위해 접이식 의자를 사용했고 행사가 끝날 때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그것들을 정리했다. 해랑은 이미 여러 차례 그 과정을 경험했다. 의자가 접히고 정리가 시작되면 곧 사람들이 떠났고 다른 개들은 새 가족과 함께 사라졌다. 해랑에게는 그 뒤에 다시 보호센터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됐다. 7번의 입양 행사 가운데 앞선 6번은 모두 같은 결과였다. 기다렸지만 선택받지 못했고 행사가 끝나면 주변이 정리됐으며 접이식 의자도 사라졌다. 마지막 행사에서도 새 가족이 해랑을 검토한 뒤 다른 선택을 했다. 해랑이 사람의 말로 그 과정을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특정한 물건과 상황이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와 연결됐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미선은 그제야 해랑이 단순히 새로운 집을 낯설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보호센터에서 겪었던 경험 가운데 일부가 이미 생활의 규칙처럼 남아 있었다. 사람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을 수 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언제 다시 이동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접이식 의자가 정리되는 모습은 해랑에게 또다시 혼자 남게 되는 순간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미선은 해랑을 빨리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두려운 기억을 없애는 일이 아니었다. 이미 지나간 경험을 지울 수는 없었다. 대신 같은 물건과 같은 생활 속에서도 이번에는 아무도 해랑을 데려가 다른 곳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미선은 생활 방식을 다시 조정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더욱 줄였고 해랑이 미선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한 방식으로 생활했다. 특히 저녁에는 순서를 거의 바꾸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면 짧은 산책이 있었고 그 뒤에는 특별한 일정 없이 조용히 쉬는 시간이 이어졌다. 하루가 끝난다는 것이 더 이상 헤어짐이나 이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경험을 쌓게 하려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변화는 바로 나타나지 않았다. 해랑은 여전히 파란색 방석을 가장 신뢰했고 집의 출입과 생활 소리에 민감했다. 미선 역시 며칠의 안정된 생활만으로 오랫동안 쌓인 경계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한 가지뿐이었다. 해랑에게 이 집은 아직 가족의 공간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하나의 임시 장소였다. 그래서 미선에게 필요한 일도 분명해졌다. 해랑에게 새로운 것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었다. 오늘도 같은 집이고 내일도 같은 사람이 있으며 저녁이 되어도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랑이 스스로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하는 일이었다. 접이식 의자에 대한 반응을 확인한 뒤 강미선은 해랑의 생활을 더 단순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경험을 많이 제공하면 적응이 빨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랑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는 생활이었다. 식사 시간과 산책 순서를 일정하게 유지했고 집안의 물건을 자주 옮기지 않았으며 외부 사람이 갑자기 드나드는 일도 가능한 한 줄이었다. 해랑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날에도 같은 방식은 계속됐다. 처음 며칠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해랑은 여전히 낡은 파란색 방석을 가장 신뢰했다. 식사를 시작하면 빠르게 먹었고 중간중간 주변의 변화를 확인하는 습관도 그대로였다. 미선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완전히 긴장을 풀지는 못했다.
잠을 잘 때도 오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고, 평범한 생활 소리가 들리면 경계가 다시 높아졌다. 미선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하지만 윤예진에게서 들었던 말을 기억했다. 구조견의 적응은 며칠 동안 좋아졌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고, 어떤 날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특히 해랑처럼 오랫동안 한 보호자와 살다가 갑자기 보호센터 생활을 시작하고 여러 번 입양 행사까지 경험한 노령견이라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었다. 미선은 해랑의 반응을 자신의 노력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양의 사료를 같은 시간대에 준비했다. 짧은 산책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하게 이어갔다. 저녁에는 갑자기 새로운 일정을 만들지 않았다. 해랑에게는 하루가 특별하지 않게 끝나는 경험 자체가 중요했다. 보호센터에서의 하루는 언제든 다른 개가 들어오거나 나가고 행사 때문에 장소가 달라지고 낯선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생활이었다. 미선의 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반복됐다. 조금씩 변화가 나타난 것은 그런 생활이 이어진 뒤였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식사 속도였다. 해랑은 이전처럼 사료가 사라질 것을 걱정하는 듯 급하게 먹지 않았다. 먹는 동안 주변을 확인하는 횟수도 줄었다. 사료가 오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는 듯했다. 미선은 그 변화가 아주 작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수면 상태에도 차이가 생겼다. 처음에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 길어졌다. 집 안에서 발생하는 평범한 소리에 대한 반응도 이전보다 줄었다. 모든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상태에서 익숙한 소리와 주의해야 할 소리를 조금씩 구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미선은 이런 변화를 작은 기록으로 남겼다. 해랑이 식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했는지, 산책 뒤에는 어느 정도 쉬었는지, 평소보다 경계가 심했던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적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혜진에게 상황을 전달했다. 해랑이 입양된 뒤에도 센터와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사후 관리 절차의 일부였지만 미선에게는 자신이 놓치는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혜진은 보고를 받을 때마다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해랑에게 가장 중요한 진전은 사람에게 애교를 보이거나 갑자기 활발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식사할 때 긴장이 줄고 잠을 조금 더 오래 자고 생활 소리를 위험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였다. 미선은 그 설명을 들을수록 해랑을 다른 개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해랑은 미선이 있는 공간을 완전히 피하지 않게 됐다. 아직 가까이에서 계속 머무는 것은 아니었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 편안함을 유지하는 시간이 늘었다. 파란색 방석은 여전히 중요한 물건이었다. 다만 방석이 반드시 출입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선은 그것을 일부러 옮기지 않았다. 해랑이 선택한 위치를 그대로 존중했다. 그렇게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는 듯했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해랑의 관절 상태가 평소보다 불편해 보였다. 이미 입양 전부터 가벼운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던 미선은 무리하게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 동물병원 진료를 받기로 했다. 노령견을 입양하면서 예상했던 일이었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문제이기도 했다. 진료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관절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생활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집으로 돌아온 뒤 나타났다. 그동안 조금씩 낮아졌던 해랑의 경계가 다시 높아졌다. 안정적으로 먹기 시작했던 식사도 이전보다 급해졌고 낯선 변화에 대한 반응 역시 처음 집에 왔을 때와 비슷해졌다. 파란색 방석에 의존하는 모습도 다시 강해졌다. 미선에게는 그 변화가 크게 느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랑이 이제 조금씩 이 집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식사 속도가 느려졌고 휴식 시간이 길어졌으며 생활 소리에도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의 외출과 진료 이후 그런 변화들이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미선은 자신이 해랑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그녀는 혜진에게 다시 상황을 알렸다. 혜진은 해랑에게 필요한 진료를 받은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고 낯선 사람에게 검진을 받는 과정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해랑에게 긴장을 줄 수 있었다. 그렇다고 그런 반응이 그동안 쌓인 신뢰가 모두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다. 구조견의 적응 과정에서는 좋아졌다가 다시 불안해지는 일이 반복될 수 있었다. 미선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랑이 다시 불안해졌다고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았다. 사료를 바꾸지도 않았고 산책 시간을 크게 조정하지도 않았다.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주면서 반응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해랑이 이미 알고 있던 생활의 순서를 다시 반복했다. 같은 시간에 식사가 있었고 무리하지 않는 산책이 이어졌으며 저녁에는 익숙한 방식으로 휴식 시간이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자 차이가 나타났다. 해랑은 처음 집에 왔을 때처럼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에 머물지 않았다. 식사 속도가 다시 안정됐고 생활 소리에 대한 경계도 조금씩 낮아졌다. 파란색 방석에 머무는 시간이 늘기는 했지만 처음처럼 모든 것을 방석에 의지하지는 않았다. 한번 흔들린 뒤 다시 안정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이전보다 짧아졌다. 미선은 그제야 그동안의 변화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해랑은 아직 완전히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고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예전과 똑같지는 않았다. 이제 해랑에게는 불안한 일이 지나간 뒤 돌아올 수 있는 익숙한 생활이 있었다. 그 사실은 미선에게도 중요한 변화였다. 처음에는 해랑이 언제 자신을 믿게 될지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믿음이 어느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있고, 같은 시간에 밥이 나오고, 외출했다가도 다시 같은 집으로 돌아오며, 불안한 하루가 지나도 다음 날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 경험이 하나씩 쌓이는 것이었다. 해랑의 불안은 아직 남아 있었다. 파란색 방석 역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였다. 하지만 처음 익산에 왔을 때와는 한 가지가 분명히 달라졌다. 그때 해랑에게 이곳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하나의 임시 공간이었다. 이제는 불안한 일이 생겨도 다시 돌아와 같은 하루를 이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경험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다. 미선은 그 변화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거절을 반복해서 경험한 해랑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특별한 친절이 아니었다. 오늘 잘해주는 사람이 내일도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해랑은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동물병원에 다녀온 뒤 다시 불안해졌던 해랑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전의 생활 리듬을 되찾았다. 강미선에게 그것은 단순히 상태가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처음 익산에 왔을 때 해랑은 작은 변화에도 오랫동안 긴장을 유지했고 다시 안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경험이 지나간 뒤 자신에게 익숙한 생활로 돌아오는 방법을 조금씩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간에 식사가 제공되고 무리하지 않는 산책이 이어지며 하루가 끝나도 자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경험이 이미 해랑 안에 쌓이고 있었다. 그 이후 미선은 더 이상 해랑이 언제 완전히 달라질지를 기다리지 않았다. 식사를 천천히 하는 날, 생활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는 날, 자신과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무는 날을 하나씩 받아들였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런 평범함이 해랑에게 필요했다. 보호센터에서는 사람과 개가 계속 바뀌었고 입양 행사에 갈 때마다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다. 지금의 생활에서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대부분 예상할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낡은 파란색 방석의 위치에서 나타났다. 처음 익산에 왔을 때 해랑은 방석을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서 사용했다. 집 안에 있어도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는 경계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미선은 그 위치를 억지로 바꾸지 않았다. 해랑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곳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방석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다. 출입구 가까이에 있던 방석이 미선이 평소 오래 머무는 공간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위치에서 발견됐다. 미선이 책을 보거나 쉬는 동안 해랑도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있는 곳이었다. 누가 방석을 옮겨준 것이 아니었다. 해랑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자리를 선택하고 있었다. 미선은 그 사실을 발견하고도 방석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지 않았다. 이유를 확인하려고 해랑에게 특별한 반응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만 다음 날에도 같은 변화가 이어지는지 조용히 지켜봤다. 그 뒤 방석은 집안에서 조금씩 다른 위치에 놓이기 시작했다. 어떤 날에는 미선이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가까운 곳에 있었고, 어떤 날에는 미선이 오래 머무는 생활 공간 근처에 자리했다. 해랑은 여전히 방석을 필요로 했다. 낯선 소리가 들리거나 생활에 작은 변화가 생기면 다시 그 위에서 안정되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생겼다. 예전에는 방석이 사람과 떨어진 가장 안전한 장소에 있어야 했다.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물건을 미선이 있는 곳 가까이 두기 시작했다. 해랑에게 안전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미선은 알 수 있었다. 그 변화는 해랑이 미선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났다. 해랑은 여전히 지나치게 친밀한 성격을 보이지 않았다. 어린 개처럼 계속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낯선 사람에게 쉽게 반응하지도 않았다. 진돗개 특유의 신중함과 독립적인 성향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미선이 있는 공간을 굳이 피하지 않았다. 일정한 거리를 두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미선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 해랑은 곧바로 따라가는 대신 잠시 상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전처럼 출입구 주변에 남아있는 경우는 줄어들었다. 미선이 다시 돌아올 사람인지 계속 확인해야 했던 단계에서 그녀가 집 안 어디에 있든 결국 같은 생활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배우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윤예진은 입양 후 점검을 위해 해랑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게 됐다. 혜진에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도 파란색 방석이었다. 전주의 보호센터에서 그 방석은 해랑이 사람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찾아가는 물건이었다. 입양 행사에서 다른 개들이 가족을 찾아 떠나고 해랑만 남았을 때도 항상 그 방석이 곁에 있었다. 7번째 행사에서 3번 연속 선택받지 못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익산에서는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었다. 방석은 여전히 해랑에게 익숙한 물건이었지만 더 이상 혼자 남기 위한 장소를 만드는 데만 사용되지 않았다. 해랑은 오히려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물건을 미선 가까이에 두고 있었다. 혜진에게 그것은 해랑이 새로운 보호자와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였다. 혜진은 해랑에게 갑자기 많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나이가 많은 진돗개가 오랜 생활 환경을 잃고 보호센터에 들어온 뒤 짧은 기간에 새로운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상태가 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해랑은 여러 차례의 입양 행사를 겪으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도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경험을 반복했다. 그런 기억은 한 번의 입양으로 곧바로 사라질 수 없었다. 미선 역시 이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해랑이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분명하게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갑자기 경계가 사라지고 자신을 따라다니며 새로운 집을 완전히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기대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변화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해랑의 신뢰는 아주 작은 선택 속에서 드러났다. 식사를 급하게 끝내지 않는 것,
잠을 자면서 주변의 모든 소리를 확인하지 않는 것, 출입구에서 조금 멀어진 곳에서 쉬는 것, 미선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파란색 방석을 미선 가까이 두는 것이었다. 하나만 보면 특별하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이전의 해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의미가 있었다. 혜진이 돌아간 뒤에도 미선은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해랑이 자신에게 가까워졌다고 해서 갑자기 접촉을 늘리거나 새로운 경험을 강요하지 않았다. 보호센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택권이었다. 가까이 있고 싶은 날에는 가까운 곳에서 쉴 수 있었고, 혼자 있고 싶은 날에는 익숙한 방석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해랑의 생활에서 경계보다 안정이 차지하는 시간이 점점 늘었다. 출입구를 계속 확인하던 습관은 줄어들었고, 미선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휴식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해랑의 몸이 젊어진 것도 아니었고, 관절 상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10살이라는 나이도 그대로였다. 바뀐 것은 해랑이 하루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이전의 해랑에게 사람은 언제든 자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다. 누군가 관심을 보이더라도 결국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입양 행사가 끝나면 자신은 다시 익숙한 방석과 함께 보호센터로 돌아갔다. 그래서 안전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익산에서 같은 하루가 반복될수록 그 기준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파란색 방석은 여전히 중요했지만 해랑은 이제 그 안전한 물건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오히려 미선이 있는 곳 가까이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해랑이 방석을 버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었다. 자신이 가장 믿는 것을 새로운 사람 가까이에 둘 수 있을 만큼 미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미선은 그 변화를 재촉하지 않았다. 해랑이 자신을 따라야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애정을 표현해야 신뢰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었다. 지금의 해랑이 선택하는 거리와 속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 파란색 방석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면 해랑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됐다. 처음에는 문과 가장 가까웠던 방석이 이제는 조금씩 미선의 생활 가까이로 옮겨지고 있었다. 해랑에게 가장 안전한 곳의 기준이 출구에서 한 사람으로 천천히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다. 파란색 방석의 위치가 강미선이 머무는 곳 가까이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뒤에도 해랑의 생활은 겉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0살이라는 나이는 그대로였고 관절 상태도 계속 관리해야 했다. 낯선 변화가 생기면 경계가 높아지는 모습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선은 이제 그런 반응만으로 해랑의 상태를 판단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불안한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해랑에게는 이미 다시 안정된 생활로 돌아오는 경험이 쌓여 있었다. 무엇보다 파란색 방석이 더 이상 출입구 가까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은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 변화는 조금씩 이어졌다. 해랑은 여전히 방석을 자주 이용했지만 하루 종일 그것을 중심으로 생활하지는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곧바로 방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겼고 미선이 집안에서 평소의 일상을 보내는 동안 같은 공간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시간이 반복되면서 해랑은 집안의 여러 공간을 이전보다 안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선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해랑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미선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경계하듯 확인했다. 새로운 보호자가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는 그런 긴장이 조금 줄어 있었다. 미선이 다른 공간에 있어도 곧바로 불안해하지 않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다시 같은 일상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렇다고 해랑이 갑자기 적극적인 개가 된 것은 아니었다. 미선을 계속 따라다니거나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오랫동안 한 사람과 관계를 맺었던 진돗개답게 새로운 신뢰를 형성하는 방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미선도 그 성격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해랑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기대하지 않았고 가까이 있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파란색 방석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선도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해랑이 잠시 다른 자리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전에는 휴식을 취할 때 가장 먼저 방석을 찾았던 해랑이 이제는 다른 곳에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방석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더라도 반드시 그 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선은 방석을 치우지 않았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대로 두었다. 그것은 해랑에게 가장 오래 남아있던 익숙한 물건이었다. 보호센터에 들어오던 날부터 함께했고 여러 번의 입양 행사에서도 해랑과 함께 돌아왔다. 누군가 관심을 보였다가 다른 개를 선택한 뒤에도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사라진 뒤에도 방석만은 계속 해랑에게 남아 있었다. 미선은 그런 물건을 자신의 판단으로 없애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랑은 스스로 방석과의 거리를 넓히고 있었다. 이전에는 불안할 때마다 그곳을 기준으로 안정을 찾았다면 이제는 집 자체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 늘었다. 미선이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도 해랑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간의 식사, 짧고 무리하지 않는 산책, 일정한 휴식,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 보호자. 그 모든 것이 파란색 방석이 혼자 담당하던 역할을 조금씩 나누어 갖기 시작했다. 미선은 이 변화를 윤예진에게도 알렸다. 혜진은 해랑이 보호센터에 있을 때 방석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입양 행사마다 직원들은 그 방석을 빠뜨리지 않고 챙겼다. 낯선 사람들의 관심이 지나가고 해랑이 다시 혼자 남았을 때도 결국 찾아가는 곳은 늘 그 방석이었다. 그래서 해랑이 방석 없이도 안정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로만 볼 수 없었다. 혜진은 미선에게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방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일부러 치울 필요도 없고 반대로 다시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없었다. 해랑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두는 것이 중요했다.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환경이 바뀌었던 개에게 새로운 가족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안정감 가운데 하나는 선택권이었다. 미선도 같은 생각이었다. 해랑이 방석을 찾는 날에는 그대로 두었고 찾지 않는 날에도 의미를 부여해 반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평범한 생활이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해랑이 방석 없이 쉬는 시간은 조금씩 길어졌다. 미선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해랑은 집안의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유지했다. 더 이상 출입구를 중심으로 안전을 판단하는 모습도 크게 줄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은 전날 두었던 파란색 방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랑은 밤사이 그 방석을 사용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미 낮 동안에는 방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지만 밤까지 완전히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전과 달랐다. 미선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다음 날도 평소와 같은 생활을 이어갔다. 그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해랑은 방석이 없어져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갈 수 있는 위치에 그대로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편안함을 유지했다. 미선은 그제야 이 변화가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해랑에게 파란색 방석은 여전히 익숙하고 중요한 물건이었지만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유일한 안전장치는 아니게 되고 있었다. 혜진도 미선이 보내준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 의미를 이해했다. 보호센터에 있던 해랑에게 방석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남아있던 거의 유일한 연속성이었다. 보호자는 사라졌고 집도 사라졌으며 보호 공간과 입양 행사 장소도 계속 달라졌다. 사람들의 관심 역시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방석은 해랑이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익산에서는 다른 종류의 연속성이 생겼다. 미선이라는 사람이 매일 같은 집에 있었고 식사는 반복됐으며 외출 뒤에도 다시 돌아왔다. 동물병원에 다녀온 날처럼 불안한 일이 생겨도 집이 사라지지 않았고 생활의 규칙도 바뀌지 않았다. 해랑은 천천히 물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미선에게는 이 변화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새해 전 오랫동안 함께했던 반려견을 떠나보낸 뒤 다시 노령견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 망설였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짧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어린 개라면 앞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살의 해랑에게 남은 시간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해랑의 관절 상태를 관리할 때마다 그 현실은 분명했다. 앞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늘어날 수도 있었고 활동량은 더 줄어들 수 있었다.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돌봄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었다. 미선은 입양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함께 생활하면서는 숫자로 알고 있던 의미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이전처럼 두렵지는 않았다. 미선은 해랑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야만 가치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보호센터에서 해랑은 거의 한 해 동안 새로운 가족을 기다렸다. 7차례의 입양 행사에 참여했고 마지막 행사에서는 하루 동안 새 가족에게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선택되지 않았다. 해랑에게 필요한 것은 몇 년을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을 다시 기다림으로 보내지 않게 해줄 사람이었을지도 몰랐다. 미선은 해랑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계산하지 않게 됐다. 그보다 오늘 하루가 안정적이었는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한 일이 생겨도 다시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긴 시간에 대한 약속보다 지금의 생활이 실제로 유지되는 것이 해랑에게는 훨씬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고 느꼈다. 해랑 역시 빠르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진돗개였고 낯선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관절 때문에 활동량에도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전처럼 항상 다음 이동을 준비하는 듯한 생활은 줄어들고 있었다. 미선과 같은 공간에서 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파란색 방석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시간이 늘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미선은 또다시 방석이 전날과 같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랑에게 가장 오래된 안전장치가 밤새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방석이 버려진 것은 아니었다. 해랑이 과거를 잊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그 물건 하나에만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었다. 미선은 그 변화를 보면서 자신이 처음 해랑을 데려왔던 날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해랑에게 새로운 집은 또 하나의 임시 장소에 불과했다. 언제 다시 보호센터로 돌아갈지 알 수 없었고 새로운 사람 역시 얼마나 오래 곁에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방석이 필요했다. 지금은 달랐다. 해랑에게는 불안한 일이 지나간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상이 있었다. 사람의 관심이 하루 만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경험도 있었다. 어느 날 선택받았다가 다음 날 다시 거절당하는 생활도 아니었다. 미선은 해랑에게 더 많은 시간을 약속할 수는 없었지만 남아있는 시간이 다시 임시가 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었다. 그리고 해랑은 조금씩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파란색 방석이 며칠 동안 같은 자리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해랑의 지난 시간을 알고 있는 미선과 혜진에게는 달랐다.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잃지 않기 위해 한 물건에 의지했던 개가 이제 그것 없이도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해랑에게 안전은 더 이상 하나의 낡은 방석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같은 집, 반복되는 생활, 그리고 다음 날에도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조금씩 대신하고 있었다.
해랑이 파란색 방석을 찾지 않는 날이 늘어나면서 강미선은 처음으로 변화의 방향을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해랑의 적응은 아주 작은 차이들로만 나타났다. 식사를 조금 천천히 하고, 생활 소리에 덜 예민해지고, 출입구에서 떨어진 곳에서도 쉬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보호센터에 들어온 뒤 거의 모든 불안한 순간마다 의지했던 물건이 더 이상 하루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방석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해랑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었다. 윤예진도 입양 후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보았다. 전주 보호센터에 있던 해랑은 낯선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서도 늘 파란색 방석으로 돌아왔다. 입양 행사에서 다른 개들이 선택될 때도 그랬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던 가족이 다른 개에게 마음을 돌린 뒤에도 그랬다. 7번째 행사에서는 하루 동안 3번이나 가능성이 사라졌고, 그때부터 해랑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를 줄이는 듯했다. 그러나 익산에서의 해랑은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개처럼 생활하지 않았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이어졌고, 관절 상태에 맞춘 짧은 산책도 일상의 일부가 됐다. 병원 진료처럼 불편한 일이 생겨도 다시 같은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 날이면 익숙한 생활이 반복됐다. 해랑에게 가장 큰 변화는 특별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 날들이 계속됐다는 사실이었다. 미선은 해랑을 어린 개처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10살인 해랑의 활동량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반응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진돗개의 특유의 신중한 성격과 나이에 따른 느린 생활까지 그대로 받아들였다. 해랑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가족들이 원했던 조건에 맞는 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가족이었다. 입양 행사에서 해랑을 지나쳤던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다. 어린아이와 오랫동안 함께할 개를 원하는 가족도 있었고, 많은 야외 활동을 함께할 개가 필요한 사람도 있었다. 노령견의 의료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각자의 조건에 맞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선택이 반복될수록 해랑에게는 자신이 계속 남겨지는 경험만 쌓였다. 미선이 달랐던 이유는 해랑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해랑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얼마나 활발한지,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보지 않았다. 대신 지금 이 개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했다. 그 차이는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랑의 생활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다. 해랑은 이제 식사를 급하게 끝내지 않았다. 주변에서 평범한 생활 소리가 나도 모두 위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휴식을 취할 때도 출입구를 계속 의식할 필요가 줄었다. 무엇보다 미선이 집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의 익숙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처음에는 미선이 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듯했던 해랑이 이제는 굳이 계속 확인하지 않아도 같은 하루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파란색 방석 역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미선은 여전히 그것을 보관했다. 새 방석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낡았다는 이유로 버리지 않았다. 해랑이 다시 필요로 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물건은 해랑이 지나온 시간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보호자를 잃고 센터로 들어온 날부터 7번의 입양 행사까지 방석은 해랑이 버려지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방석은 과거와 다른 의미를 갖게 됐다. 예전에는 해랑이 혼자 남겨졌을 때 돌아가는 곳이었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날에도 그대로 집 안에 남아 있었다. 해랑은 그것이 사라질까 걱정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지도 않았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선은 그 변화 속에서 자신에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 해랑을 입양하기 전에는 노령견과 함께한다는 것이 곧 짧은 시간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미 한번 오랫동안 함께한 반려견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같은 상실을 겪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보호센터를 돕는 일은 계속하면서도 직접 가족을 맞이하는 결정만은 오랫동안 미뤘다. 해랑과 살면서 그 생각은 조금씩 달라졌다. 함께할 시간이 몇 년인지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하루의 가치를 설명할 수 없었다. 해랑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느냐가 아니라 남은 시간이 어떤 모습으로 채워지는가였다. 보호센터에서 기다리는 하루와 가족 안에서 안심하며 보내는 하루는 같은 하루가 아니었다. 해랑의 나이는 여전히 10살이었다. 관절 상태도 계속 관리해야 했고 앞으로 병원 진료가 더 필요할 가능성도 있었다. 미선은 그런 현실을 피하지 않았다. 입양했다고 해서 노화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함께할 시간이 갑자기 길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지금의 시간을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혜진은 해랑을 다시 확인하면서 보호센터에 있던 마지막 날을 떠올렸다. 그날 해랑은 이미 여러 차례 선택받지 못했고 직원들은 입양 실패보다 더 큰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 해랑이 더 이상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누군가 자신을 선택할 가능성에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익숙해진 상태였다. 지금의 해랑에게서는 그때와 다른 안정감이 보였다. 특별히 활발해진 것도 아니고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모든 변화가 자신을 다시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불안은 크게 줄어 있었다. 미선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경험이 충분히 쌓인 결과였다. 미선 역시 해랑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해랑이 누구보다 다정한 개가 되어야 입양이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보호센터 시절의 기억을 완전히 잊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과거를 가진 채로도 현재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해랑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더 이상 파란색 방석만이 아니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와 짧은 산책, 필요한 때 받는 치료, 다음 날에도 변하지 않는 생활, 그리고 그 생활을 함께하는 미선이 새로운 익숙함이 되어 있었다. 방석이 해랑에게 주던 안정감을 이제 한 사람과 하나의 집이 나누어 맡고 있었다. 전주 보호센터에서 해랑은 7번의 입양 행사에 참가해야 했다. 어린 개들이 먼저 선택되는 동안 기다렸고 마지막 행사에서는 3번이나 관심을 받았다가 다시 남았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해야 했던 시간이 길었다. 하지만 익산에 온 뒤부터는 더 이상 선택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 젊어질 필요도, 더 활발해질 필요도, 다른 개처럼 행동할 필요도 없었다. 미선은 해랑에게 시간을 더 만들어 줄 수는 없었다. 어느 누구도 늙어가는 생명에게 그런 약속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아있는 시간이 다시 기다림과 불안 속에서 흘러가지 않도록 만들 수는 있었다. 그것이 미선이 해랑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물이었다. 그리고 해랑이 미선에게 남긴 것도 작지 않았다. 미선은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관계만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배웠다. 어떤 만남은 늦게 시작되기 때문에 더 소중할 수 있고, 남은 시간이 짧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더 제대로 바라보게 만들기도 했다. 오랫동안 파란색 방석 하나만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해랑은 이제 사람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7번이나 선택받지 못했던 노령견은 결국 다른 존재가 되어 사랑받은 것이 아니었다. 있는 그대로의 해랑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 때로 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날을 만들어 줄 수 없더라도 남아있는 날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함께해주는 일일 수 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미래가 아니라 내일도 같은 자리에 있을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래 기다려온 존재에게 가장 깊은 사랑은 결국 선택하는 순간이 아니라 선택한 뒤에도 떠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해랑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때 여러 번 선택받지 못했던 늙은 진돗개가 결국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한 사람을 만나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속이나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을 내일도 지켜주는 꾸준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존재보다 조금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삶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존재에게 건네는 따뜻한 관심과 책임 있는 선택은 남아있는 시간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해랑의 이야기가 우리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생명들과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떠오른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의 의미와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